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기록과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날 서해안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시험 발사장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거대한 발사대 위, 사람들은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그들의 눈앞에 선 것은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갈망해온 절대 방패이자 최후의 창이었다. 현무 5. 길이 15m, 직경 2m, 무게 수십 톤에 달하는 이 괴물은 단 한 번의 발사로 적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힘을 지녔다. 그 탄두의 위력은 TNT 환산 8에서 9톤급. 이는 지하 수십 미터의 강화 콘크리트를 산산조각 낼 수 있는 힘이었다. 사람들은 이 미사일을 단순한 무기라 부르지 않았다. 그건 대한민국이 걸어온 굴욕의 역사, 억눌린 자존심,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미래의 상징이었다. 한때 우리는 사거리 180km 이상을 만들 수도 쏠 수도 없었다.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족쇄가 채워졌을 때 우리의 과학자들은 더 먼 하늘을 꿈꿀 수도 없었다. 그들은 종이에만, 머릿속에만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2021년 그 족쇄가 풀리는 순간이 찾아왔다. 그날은 마치 50년 만에 벼락이 터진 듯 대한민국의 미사일 역사가 재작성되는 날이었다. 그해 여름 ADD의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제 마음껏 만들 수 있습니다. 그저 방어가 아닌 진정한 억제를 위한 무기를. 그들이 마음속 깊이 간직해온 청사진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청사진 속에 현무5라는 이름은 오래전부터 적혀 있었다. 개발 과정은 고통과 인내의 연속이었다. 엔진은 초고압 연소를 견뎌야 했고 유도장치는 초정밀 좌표를 놓쳐서는 안 됐다. 심지어 미사일이 대기권을 돌파한 뒤 다시 내려올 때 마하 10이 넘는 속도로 떨어져도 기체가 찢기지 않아야 했다. 한 번의 오차는 수백억 원을 허공에 날리는 것이고 실패는 곧 억제력의 상실이었다. 연구원들은 가족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시험실과 기숙사를 오갔다. 겨울 바닷바람이 살을 에어도 그들은 발사대 근처에서 밤을 지새웠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드는 것은 단순한 쇳덩이가 아니라 5천만 국민의 안심이었다. 첫 번째 시험 발사. 서해 발사장, 그 거대한 탄체가 서서히 기립하며 하늘을 향했다. 카운트다운이 울리고 발사 순간 하늘이 갈라졌다. 불기둥이 지평선을 물들이며 솟구쳤고 땅이 흔들렸다. 그 순간 ADD의 통제실에서는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진짜 승부는 400km 떨어진 목표 지점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분 뒤 통제실 모니터에 표시된 단 하나의 단어. 명중. 정밀도 오차 2m.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망치가 땅을 박살내듯 목표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제서야 연구원들의 입에서 울음 섞인 환호가 터져나왔다. 누군가는 모니터를 붙잡고 울었고 누군가는 무릎을 꿇었다. 그 소식은 곧 국경을 넘어갔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는 한국이 새로운 전략적 게임 체인저를 완성했다라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고 중국 관영 매체는 짧게 그러나 무겁게 한 문장을 남겼다. 한국, 이제 진정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보유. 북한은 침묵했다. 그 침묵이야말로 현무5가 가진 억제력의 증거였다. 현무5는 단지 한 발의 미사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제든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신호다. 만약 한반도에 위기가 닥친다면 적의 심장부 깊숙이 지하 수십 미터까지 단 한 발로 관통할 수 있다. 그 위력은 핵탄두가 아니더라도 전략적 균형을 뒤집을 수 있는 수준이다. 그리고 지금 ADD의 한 연구실에는 이런 문구가 붙어 있다고 한다. 우리가 지키는 건 땅이 아니라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다. 현무5는 그 문구의 실체다. 그것이 발사대에서 불을 뿜는 순간 대한민국은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다. 그건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되는 나라, 건드리면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게 되는 나라다. 이제 세계는 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방패만 들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방패 뒤에 숨지 않는다. 우리는 창을 들고 필요한 순간엔 그 창을 번개처럼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창의 이름은 현무호다. 그날 대한민국이 현무호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드러내자 전 세계 군사 분석가들의 표정이 동시에 변했다.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이건 계산에 없던 변수라는 긴장감이었다. 미국 워싱턴의 한 군사 싱크탱크, 중동과 아시아 지역 전략을 다루던 회의실 안에 갑자기 대형 스크린에 현무호의 재원이 뜨자 한장성이 의자를 밀치고 앞으로 나왔다. 이 속도, 이 탄두 중량, 이건 우리가 제공한 데이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데. 그날 회의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국이 현무호를 통해 보여준 타격 능력은 핵탄두 없이도 전략적 균형을 바꿀 수 있다. 이는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의 새로운 계산을 요구한다. 일본 도쿄의 모 군사 전문 방송은 긴급 편성을 잡았다. 앵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이 사거리 3000km급에 육박하는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그 정밀도와 파괴력은 우리 자위대 방어망을 단숨에 무력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판넬로 나온 전직 해상자위대 제독은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말해, 일본은 지금 한국의 공격력을 막을 방법이 없다. 미국의 보호 아래 있다는 전제가 깨지는 순간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된다. 그 말이 나가자 일본 SNS는 하루 종일 현무호라는 키워드로 도배됐다. 많은 일본 네티즌들이 이건 무시 못한다. 이제는 한국이 일본을 위협하는 시대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중국, 베이징의 한 군사대학 세미나. 중국 측 연구원들은 평소처럼 한국의 무기체계를 지역 방어 수준이라 평가했지만 현무호 자료 영상이 끝나자 발표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결국 그가 꺼낸 말은 단 하나였다. 한국이 전략 무기의 문을 열었다. 중국 관영 매체는 단 3줄짜리 기사로 이 소식을 전했는데 그 짧은 기사 속에 드러난 분노 섞인 경계심은 군사 전문가들이 놓치지 않았다.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다. 이것은 지역 안보 구조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이다. 유럽, 프랑스의 군사 주간지 저 나어미는 현무호를 두고 21세기형 지하 관통 미사일의 완성형이라고 평가했다. 독일에서는 군사 해설가가 현무호의 충격을 이렇게 묘사했다. 이건 NATO 회원국이 아닌 나라가 보유한 미사일 중 가장 강력한 전술 전략병기다. 중동, 이스라엘의 군사 전문 방송은 현무호를 분석하며 흥미로운 코멘트를 남겼다. 한국이 만든 미사일은 단순한 방어 무기가 아니라 억제력 자체다. 우리도 아이언돔이 있지만 저런 속도와 관통력은 방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북한, 평양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단, 조선중앙TV에서 우연히 잡힌 장면 하나가 국제적으로 퍼졌다. 군복을 입은 고위 장성이 종이에 뭔가를 쓰며 굳은 표정을 짓는 장면이었다. 그 종이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한다. 명백한 위협, 그러나 대응 방안 없음.